시간에 의료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달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교통사고인 경우에 있어서 보통 이제 팔, 다리 골절로 인한 사고들은 대부분 신체 장애가 남게 되면은 보통 이제 운동장애, 강직으로 인한 운동장애로 보통 인정을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신경 손상을 동반한 경우에 있어서는 신경 마비에 대한 손상 항목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는 신경 손상보다는 단순한 골절로 수술 이후에 운동 강직으로 인해서 장애를 인정한 것이 많기 때문에 강직 장애로 평가된다, 이렇게 보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루길 주제는 우리 신체 중에서 발목 관절, 우리가 이제 족관절이라고 합니다. 발목 관절 쪽에 운동 장애, 거기다가 다리에 신경을 손상을 입어서 신경이 이제 다리 쪽은 이제 비골신경, 경골신경이 있는데, 특히 이제 비골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발목 쪽에 강직을 일으켰을 때 골절로 인한 강직과 신경 손상의 강직이 이제 중복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장애를 어떤 식으로 인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체를 보면은 위에 머리부터 해서 흉과, 그 다음에 하지 쪽에 이제 골반 밑에 이제 하지가 있겠죠. 아래쪽에 이 하태부 쪽에 보면은 발 위에 발과 이 하태부를 연결하는 이제 발목 관절입니다. 발목이 관절이 손상이 입은 아무래도 이제 운동에 제한이 있겠죠. 이런 운동의 장애, 이 강직 장애 외에 이 다리 쪽에 골절로 인한 신경을 건드려서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비골신경입니다. 비골신경을 손상하면서 발목 쪽에 이제 강직 장애가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두 가지 장애를 같이 병합시켜 중복해서 인정하느냐, 아니면 한 가지 인정하느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하태 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이 큰 뼈, 굵은 큰 뼈, 이거를 경골이라고 합니다. 경골. 그리고 경골 옆에 있는 좀 가는 뼈, 이거를 비골이라고 합니다. 경골이 큰 뼈 바깥에 있는 비골이라는데, 모든 상지나 하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부위에 우리 신체 심장을 기준해서 심장에 가까운 것을 근이라고 그러고요, 심장부터 먼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골절 부위 중에서 윗부분, 이 목 쪽이죠. 우리 신체를 목쪽의 부분을 경부라고 그러고, 이 가운데 쪽을 간부, 가운데, 그 다음 밑에를 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리 쪽에 예를 들어 골절이 생겼을 때 발목 관절에 장애가 오려면은, 예를 들어서 다리 쪽에 골절이 있는데 다리 쪽에 위쪽 근위부 또는 경부 이쪽에 골절이 입으면은 발목까지 운동 장애가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적겠죠. 아무래도 위쪽이니까. 그럼 가운데 쪽 어떻겠습니까? 이 가운데 쪽도 사실은 골절이 있어서 예를 들어 수술했다 하더라도 이 발목까지 강직이 오고 장애 오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밑으로 내려올수록 원위부 쪽, 이쪽 하단부 쪽으로 내려올수록 수술이라든지 기부술 오래 했을 경우에는 발목 쪽의 운동에 강직이 올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박적으로는 근위부 또는 경부 또는 간부 골절로 인한 경우는 촉관절주의 장애를, 저건 장애도 안 남을 뿐더러 장애 자체 인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관절에 가까운 원위부 이쪽에 수술을 한 경우에 있어서는 발목 쪽에 강직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특히 이 관절 안에 있는 골절, 관절 내 골절이랍니다. 관절 안에 있는 골절인 경우에 있어서는 관절염이 발생된 우려뿐만 아니라 관절을 침범한 경우에 있어서는 강직 장애가 심하게 남아있고 경우에 따라 영구장애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절에 가까운 골절일수록 그 밑에 있는 가까운 쪽에 있는 관절 쪽에 운동장애 남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족관절을 예를 들어 보자면은 경골 원위부 쪽에 골절로 인한 경우에는 관절 강직으로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옆에 있는 비골은 골절이 되더라도 이거는 장애 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발생이 되면은 경골이 부러지면 비골 같이 부러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비골 분쇄골절, 경비골 개방성 분쇄골절, 경비골 원위부 분쇄골절,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장애 대상이 되는 그 병명들인데, 골절도 사실 단지 금방 간 손상골절이 있고 그냥 일반적인 골절이 있고 분쇄골절에 의해서 3개 이상 부러진 경우 골절 형태 다 틀립니다. 골절이 어떤 골절이냐 또는 골절 부위가 어디를 골절되느냐에 따라서 장애 대상이 된다는 거죠. 다리에 있는 신경이 이제 비골신경, 경골신경이 있는데, 비골신경은 다리 한쪽에
전면부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비골신경 마비되면은 풋드롭 이쪽으로 아예 턱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비골신경이 마비돼도 관절의 강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골절로 인한 운동장애와 신경마비된 강직장애가 동반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개의 장애가 동반됐을 때 두 개의 장애를 각각 중복해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둘 중에서 높은 장애 한 장애만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강직장애에 대한 장애 항목하고 신경마비에 대한 말초신경에 대한 항목 장애는 별도 항목 장애 자체가 틀립니다. 장애율이 높다는 얘기죠. 말초신경 장애가 높다면은 말초신경 장애로 높은 것 중에 장애율을 높이 인정하는데, 또 여기서 한 가지 문제되는 거는 뭐냐면은 강직장애든 신경마비장애든 장애가 영구장애라는 것이 있고 또 한시장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하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회복이 되는 그 기간까지만 장애로 인정하는 장애, 이걸 한시장애라고 그러고, 일정 기간에도 회복이 안 되고 지속적으로 영구적으로 계속해서 장애가 난다면 이건 영구장애에 해당됩니다. 관절을 침범한 골절인 경우에서는 영구장애 가능성이 일단 높습니다. 왜냐하면 관절염 발생을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신경마비 같은 경우에, 말초신경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영구장애나 한시장애에 대한 구분을 사실상 어떻게 하냐면은 통상적으로 근전도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근전도 검사의 추이를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하거든요. 추이를 지켜봐서 1년 동안에 여러 번 거쳐서 이것이 근전도 회복에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1년 정도 지나서는 거의 영구장애 인정하고, 조금씩 회복이 되는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거는 영구장애보다는 한시장애로 인정하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또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교통사고는 이제 맥브라이드에 의한 노동상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맥브라이드 노동상실 평가에 있어서 한 가지 유념할 점은 직업별 개수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직업별 개수. 자, 맥브라이드라는 이 장애 자체가 사실은 미국 오클라호마 대학의 맥브라이드 교수가 1930년대 발행한 것을 한번 1960년대 한번 개정을 하고는 그대로 현재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 맥브라이드라는 이 자료가 미국에 있는 직업군을 기초로 해서 만들어진 자료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어떤 직업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아직까지 현행 법상으로는 맥브라이드 장애로 평가하기 때문에, 일단 맥브라이드 장애는 직업군을 279가지의 직업군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신체 부위별로 해서 14개의 테이블을 정했습니다. 우리 신체를 눈부터 눈, 귀, 코, 입, 예를 들어서 신경, 여러 가지 부위가 많겠죠. 흉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신체 부위 14개의 신체 부위별로 해서, 피아니스트가 예를 들어 사고를 입었다 하면은 피아니스트는 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피아니스트가 손을 다쳤을 때는 손을 다쳤을 1번, 9번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9번에 가까운 적용을 한다든지, 또는 목수라든지 이런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제 손이 중요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그 직업에 따라서 해당되는, 그다음에 축구 선수 같은 경우는 다리가 중요하겠죠. 이것처럼 신체 부위별로, 그다음에 직업별로 해서 개수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달리하는데, 직업 개수에 이제 발목 쪽에는 3이 됩니다. 신경 말초적인 3이 되는데, 신체 부위를 하면은 이것이 옥내나 오개냐에 따라서 또는 직업에 따라서 5, 6 또는 7, 8, 9 이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3을 적용하는 것보다는 신체 부위 적용하는 것이 장애율이 높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적용할 때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법원에서는 신경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말초신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두부신경을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유권 해석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에서는 3을 적용하는 것이 맞고, 일반적인 지역군에서는 신체 부위에 대한 것은 5, 내 6 적용하기 때문에 말초신경 손상으로 인한 비골신경과 그 다음에 골절로 인한 족관절의 강직장애에 있어서는 신체 부위에 해당되는 그 개수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 의학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다 보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낄 수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교통사고에 대한 장애는 굉장히 일수의 총평가의 기준의 장애가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도 대충 이런 내용으로 해서 평가되는 걸 정도만이라도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애와 신경장애 동반했을 때 장애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 좋아요